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금 성과학상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휴직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미투이 코치센터에서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예, 저는 뇌병변 장애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뇌병변 같지는 않죠. 제가 처음 후천적 질환이거든요. 20살에 질환으로 쓰러져서 그게 재발로 인해서 이제 하지마비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활용하고 있고요. 턱 같은 데 넘어갈 때 좀 불편함이 있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고요. 웬만하면 이제 그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더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턱이 있으면 돌아가게 되고 그래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괜찮지? 좀 이렇게 생각 전환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가까이에서는 저희 엄마가 있으셨죠. 근데 워낙에 제가 투병 생활이 길기도 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음에도 엄마의 기억이나 어떤 대화를 하실 때 저는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프니까 얘는 아프니까 이것도 내 손이 많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식으로 좀 못되긴 했는데 엄마한테 단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왜 내가 아픈 사람이야? 나는 불편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두 발로 걷지만 나는 휠체어를 활용해서 그래서 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인 거라고 이렇게 너무 제가 좀 그때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되게 많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것도 이제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너무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도 불편한 거다. 장애인, 나같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아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도와줄 때는 무조건 먼저 말을 해라.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너무 많이 없었어요. 이게 왜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차별을 받아도 차별인지도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었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제 친구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를 보면은 막 도와주고 싶어 해요. 컵을 하나 가지러 가더라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필요하냐고 막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다른 분들이 그걸 보면은 너무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준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당사자인 저는요 그 순간순간들이요 너무 고마운데 내가 장애인이라는 게 인식이 되는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보면은 나 무조건 쟤 도와줘야 돼가 아니라 만약에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도와줄까? 라고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에게는 내가 장애인이고 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는 좀 되게 암울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이게 말수도 굉장히 적었었어요. 이제 그렇게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하고도 어울리는 데에서도 제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왜 그 청중 안에 나 혼자 갇힌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장애를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가 훨씬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집 안에서 밖에 잠깐 정말 집 앞에 나와서 산책하기까지가 8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다른 사람들 뭐 그렇게 오래 걸리냐 했는데 저는 그 밖에 발을 딱 딛기까지가 그래서 그리고 밖에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닥을 많이 보고 다녔어요. 그거를 좀 뛰어넘게 해줬었던 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딱 입학을 하자마자 기숙사 생활 시작했거든요. 근데 4인실에서 시작하게 됐던 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고 다 다른 과들이 섞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생활도 보고 싶었고 뭔가 어느 안에 내가 섞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다른 과 친구들도 만나고 같은 과 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그때 좀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했었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인데 정신보건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게 스터디 동아리이긴 했지만 MT도 가고 회식도 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다 제가 좀 늦게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동생들이긴 하거든요. 제가 전동휠체어 타고서 거의 회식을 가거나 MT를 가더라도 저희는 비용을 아껴야 되잖아요.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이제 대단들이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저 업어서 숙소에 올라갈 때도 있고 뭐 계단 몇 개가 안 되면은 그 친구들 거의 4명, 이게 100km가 넘거든요, 휠체어만. 그러면 4명이서 들어서 이렇게 옮겨서 가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 또 회식 자리도 비용 때문에 자식도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안아서 내려주기도 하고 태워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 친구들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활동을 하면서도 저와 함께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그들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장애인, 난 도움이 받아야 되고 무조건 내가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도 너네랑 똑같아. 너네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 거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그들도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정신보건 쪽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같은 과 친구들하고도 어떻게 뭐 저희는 워낙에 과가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활동이 되게 많아요. 이제 조별 과제도 되게 많고 거기서 발표하는 것도 많아.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2-3번씩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돼요. 뭐가 있더라, 뭐 어떤 활동을 하더라. 봉사활동 그 동아리만 7개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 과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있다고 하고 전 또 막 그거에 잘 모르고 하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특성이 스터디 동아리다 보니까 공부한다고. 난 공부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안에서도 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막 이런 활동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제 아는 그 과 안에 있는 그 친구를 통해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예요. 저는 언론 스크랩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런 기사에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저희 연구원 관련된 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싹 정리를 계속 해나가는 업무랑요. 그날 올라오는 그런 기사들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스크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취업하기 전에 제가 과가 사회복지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실습을 2번을 해요. 그러면 실습이 통과가 돼야 이제 졸업 요건에도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신보건 쪽을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센터나 사회복지 시설이랑
이제 정신병동 같은 세 군데에서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당사자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부대끼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정신병동이 약간 폐쇄병동들도 많기 때문에 이동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엘리베이터를 다 켜놓을 수가 없대요. 그냥 최소한만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동하는 너무 제약이 많다. 그래서 계속 구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 쪽이 사회복지 안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보기 좁아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걸로 되게 넉넉하지도 않은 기관들도 많게 하고 하기 때문에 계단이 많더라고요. 계단도 많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 데에는 최소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제약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지를 못 구했어요.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한번 기가 탁 꺾이고 나니까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는 계속 대학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과가 정해지고 내가 갈 길이 정해지면서 졸업할 때까지 딱 그 길 하나만 보고 왔는데, 이제 교수님께 상담을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랬는데 우회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들도 많고 이제 그 길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개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경력을 쌓고 이렇게 우회해서 오는 방향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렇게 우회해서 갈 거, 그리고 내가 다른 분야로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한 학기 동안은 멍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좀 그런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부딪혔을 때 그때가 참 마음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좀 미련이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 실습을 하면서라도 경험을 해보고 당사자분들하고 많이 부딪혔더라면 조금 덜 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게, 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까미라는 정신 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언론의 그런 비하 발언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찾아내서 인권위 같은 데 제소도 하고 해보고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정신장애인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땐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하시고 오히려 저희들보다 그쪽 방향으로는 당사자분들이니까 더 잘 알 수도 있겠는데 너무 박식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분들 활동하면 또 저 막 고충들을 들으면서 저희도 되게 배운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신장애인들 10분, 대학생들 10분,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가 참 보람된 기억도 있고 많이 배웠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좀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극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적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제가 하는 삶에서, 생활에서, 그런 것들에서 적응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뭔가 이렇게 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대인관계도 많이 어려웠었고,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만나면서 새로운 일들 부딪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도 뭐 취업 캠프도 해년마다 하고, 그 안에서도 뭐 토익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봉사활동 과정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저는 다 거의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계속 참여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하고도 얼굴이 익혀지거든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 딱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볼래?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안에 가면은 장애 학생도 있고 장애 학생이 저 혼자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적응이 돼가고, 아,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좀 쌓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대중교통을 아무렇게나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괜히 위축되지 않고 좀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활원에 있었을 때 거기는 전부 다 이제 지체장애인들 그 층만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거기서 만났던 언니들이 맨날 만나면 게임하고 자기들이 뭐 시켜 먹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같이 식당 우르르 몰려가면은 이제 정말 휠체어 탄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5명만 가도 정말 큰 테이블 꽉 차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리고 저희 학교도 나사렛 대학교에도 장애 학생들 되게 많아요. 어디든 거기도 이동 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말 안전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쌓였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이 됐던 부분은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이제 성경 구절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이거는 장애 비장애인 다 떠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장벽이 되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됐지? 아, 이거 좀 더 해놓고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아, 그래, 나는 지금 단련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 나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 정말 내가 딱 원하는 길에 딱 섰을 때 누가 나를 봐도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그런 힘을 받았던 그런 구절이고요. 또 한 가지는 되게 저도 어렸을 때 비 맞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전 지금도 막 이렇게 우비를 입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산을 들고 다녀요. 한 번은 되게 예기치 않게 한여름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엄청나게 비가 소당이가 내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아는 분, 휠체어 탄 언니 한 분하고 이제 아는 분 병문안을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둘 다 그때는 초행길이었어요. 우산도 없었고. 딱 역 앞에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갑자기 우두두 쏟아지는 거예요. 둘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 어떡하지? 이거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둘이 마음이 맞아서 그냥 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역까지 한 20분 정도? 둘이서 그 엄청난 비를 맞고 거기를 정말 신나게 막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진짜 미쳤네 이렇게 볼 정도로, 근데 둘이는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엄청 깔깔깔 웃으면서 그 20분을 지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앞에 이제 지하철역 바로 앞에 그 꽃 파는 아주머니가 꽃들을 비닐로 싹 덮어놨었거든요. 근데 둘 다 완전히 물에 다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쌍했는지 약간 뭔가 걱정이 되셨는지 그 꽃을 덮어놨던 그 비닐을 반을 쭉 찢어서 언니랑 저한테 한 장씩 나눠 좀 쓰고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거를 억지로 벗겨가지고 반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완전 쫄딱 맞은 상태에서 그 비닐까지 쓰고 나서 서로 얼굴을 봤더니 완전히 진짜 좀 속되게 거지가 따로 없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이제 고맙게 주셨으니까 우리 쓰고는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둘이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제 그때가 안양역이었는데 안양역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둘 다 거울로 둘이 얼굴을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비닐을 그 안에서 쓰고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서 둘이서 이제 같이 언니랑 나눠 갖고 근데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진짜 행복했다. 그때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진짜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이제 그때 그런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저도 뭔가 힘들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복잡해질 때, 이제 그때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오로지 즐길 수 있었고, 행복하다고 느꼈었던 좀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가끔씩 이렇게 곱씹어보고, 다시 회상록 사진 보잖아요. 이제 사진을 볼 때, 그때 너무 즐거웠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힘들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다시 이런 행복감을 다시 찾아가려면 내가 지금을 잘 견뎌내야지 하면서 그걸 보면서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얼떨떨했어요. 왜지? 이런 생각? 경력도 없었고 제가 조기 취업했거든요. 4학년 2학기 딱 들어가면서 취업을 했고 그리고 통보가 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봤더니 제가 그 면접을 받고 채용이 되기까지 그 시기에 원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뭐 떨어졌다 붙었다 아예 없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이게 이렇게도 되나? 좀 되게 얼떨떨하고 되게 믿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막 설레임, 기대감보다는 그냥 얼떨떨? 의무 채용이었기 때문에 거기 제가 입사를 하기 전에 직원으로 계신 분은 있었지만 의무 채용을 한 적이 없었대요. 제가 처음인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면접 보러 갔을 때도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실감이 안 돼서 그냥 그날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엄마는 축하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축하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덤덤했던 것 같아요. 실감이 잘 안 돼서 저는 부담감이 먼저 오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저 집이 서울인데요. 회사가 세종시에 있어요. 첫 출근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지? 한 번도 안 가보고 기차도 많이 안 타봤었고 오로지 저는 집에서 학교 지하철 밖에는 없으니까 이 경로를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그거 먼저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장애인 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전화를 하고 원래는 거기가 제가 조치원에서 거기서 장애인 콜을 타고 회사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로를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지금 회사 위치는 일단 나오기는 하니까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 그러니까 KTX 타는 방법이 있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콜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콜을 먼저 이제 거기가 충청도니까 청주 쪽이었나? 그쪽을 알아보니까 이게 조치원하고 청주가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다. 지역이 얼마 안 떨어졌는데도 안 간다 그러셔가지고 오히려 조치원 쪽에 알아보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연결해서 거기에 먼저 장애인 등록을 먼저 해놨죠. 이제 언제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이라던가 그 차를 언제 먼저 미리 불러야 되는지 예약 같은 거 이런 거 먼저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러웠죠. 왜 입사하고 나서는 팀장님도 뭐 특별하게 일을 안 주시고 그냥 일단 한 달은 그냥 놀아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앉아 있는데 이게 벌쓰고 있는 거죠. 왠지 가만히 있으면 뭐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재택 시작하면서 진짜 부딪혀서 하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막 그 업무를 재택으로 많이 뭐 2분의 1씩, 2분의 1 돌리고 했었잖아요. 저 차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벌 쓰는 거, 일하라는 게 벌 쓰는 것 같다고. 회사에 와서는 그냥 잠깐 뭐 이렇게 화장실 간다던가 뭐 차를 탄다던가 이것도 업무의 영속이니까 괜찮은데 뭔가 집에서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누워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뭐 무인 카메라처럼 벌 쓰고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입사 첫날 이제 출근 시작하면서 늦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조바심도 많았고 되게 설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회사 딱 들어가서부터 긴장이 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방을 안내를 받았어요. 안내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장애인 처음 채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그때 그 방 갔을 때 실장님이 엄청 환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니까 초년생이니까 막 이렇게 둘이 실장님하고 저랑 방을 같이 썼고 둘이 같이 쓰니까 엄청 이것저것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실장님이 하는 그 언론 스크랩 관련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막 페이퍼로 다 보여주시고 막 그런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가장 기뻤었던 게 왜 다 파티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자석으로 이름이 써져 있는 명패가 딱 붙어요. 근데 그거를 받았을 때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석으로 붙는 그 명패 이렇게 볼 때 지금도 되게 좋아요. 네. 회사 적응하는 때는 제가 재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이 부분은 처음에는 어렵긴 했는데 적응이 되고 미리 뭐 예약하는 게 이제는 더 빠르게 되니까 그런 거는 몇 번 해보니까 적응이 됐었고 근데 회사 들어갔을 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제 또 자꾸 얼굴을 봐야 상사분들도 익숙해지고 또 같은 팀원들도 익숙해지고 그렇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낯선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잘해주시는데 막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부분도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사하기는 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검색을 하거나 뭐 그 업무를 할 때는 괜찮은데 같이 이게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적응하는데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부서가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어떤 데는 팀원도 다 바뀌고 자리도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조금 낯선 느낌을 좀 많이 받죠.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제 팀원들이 이제 확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때도 저도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만났던 우리 팀장님이 참 고마웠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숙하고 적응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재택이니까 자주 못 만나잖아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한 달에 2번씩 갔어요. 몇 개월을. 그러니까 한 번은 항상 저희 연구원이 간담회가 있어요. 직원 간담회가. 그럼 직원들 다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간담회 그때는 날짜를 미리 공지해 주는 게 아니었었는데 그거를 미리 공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간담회 때도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갔었어요. 그럼 가서 밥 먹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팀장님께서 저 막 이렇게 불편하지 말라고 이제 여기는 네 회사야. 네가 다니는 회사니까
마음껏 놀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놀러 오라는 상사는 없잖아요. 근데 그 팀장님께서 편하게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팀장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팀장님이세요. 그분이 저 입사 채용했을 때 면접관이시기도 했고, 이게 최근에 말고 그 전에 저 상사로도 계셨거든요. 너무 그분은 따뜻해요. 항상 뭐가 필요한 게 있냐, 어떤 부분들이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리고 어떤 그 동료 한 친구가 고충이 있을 때면은 그냥 들어주시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 왜 있잖아요. 옆에 그냥만 있어도 뭘 해주지 않아도 든든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또 그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그 상사분들을 만났다는 게 그게 참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크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제가 만들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게 뭐 저희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런 언론 자료들을 만들 때 이제 그런 것들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 자료들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거 필요가 있는데 그거 좀 달라고 준비해 달라고 미리 요청을 받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거를 보내드리고 막 이랬을 때 그분들이 내 자료를 참고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요청받았을 때가 이게 나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가벼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보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무직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게 문서 다루는 거거든요. 저도 한글 문서하고 PDF 파일하고 엑셀에서는 정리하거나 아니면 필터링 하는 데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게 어떤 사무직이든 행정직이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제가 엑셀 준비를 하다가 필기만 붙고 시기를 안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준비라도 하면 이게 뭐가 있구나는 다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업무를 하는 데에서 그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기능만 알면 되니까 뭐 딱히 준비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요즘엔 네이버가 모르는 게 없어서요. 궁금한 내용들은 이게 제가 필요한 내용, 만약에 필터링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치면 다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로 하나씩 내가 뭐가 필요하겠다, 어떤 게 뭐 내가 문서 활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나는 검색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이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설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게 업무마다 그 잘 쓰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들만 숙지하고 있으면 이게 업무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만 하면은 얘하고는 절대 친해질 수 없거든요. 일단 얘를 귀찮게 건드려 봐야죠. 막 눌러보기도 하고, 만약에 어떤 문서 같은 거 하나 예시를 두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서 한번 따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뭐 이렇게 필터링이라는 기능도 있고, 정말 막막하다 그러면은 엑셀 이론책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럼 거기에 이론적인 면에서 이게 사용하는 방법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검색창에 치면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려놔 있거든요.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그 엑셀하고 익숙해지는 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시간에 많이 쫓기다 보니까 책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고 생각을 하나 하고 어떤 뭐 이렇게 전환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에서 많이 참고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읽어볼 걸,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던 건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책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왜 나를 돌아보고, 아니면은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좀 더 많이 좀 축적해서 받았더라면 어쩌면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나를 수용하면서 시작되는 게 다른 사람의 다름도 보이거든요. 아, 쟤 왜 저래? 이렇게 말했던 것들도 아,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틈틈이 뭐 많이는 아니고 한꺼번에 딱 붙잡고 끝까지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책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지식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딪히면 된다? 왜 사람인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에만 어렵지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다 쉽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듯이. 근데 이것도 몇 번 계속 바뀌고 그게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적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렇게 있어. 원래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야. 항상 이 자리에만 머물 수는 없어. 이 기간이 또 지나야 또 다른 거를 맞이할 수 있지. 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만들면서 문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문구가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예요. 이 문구를 처음 봤을 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나는 막막하게 살았고 뭔가 시간에 쫓기면서 많이 살았는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를 보는 이들에게는 내가 가는 이 길이 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부딪히고 계속 경험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나가고, 거기서 또 익숙해지는 이런 과정들, 딱히 내가 뭐 큰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거는 아니지만 꾸준히 가는 사람, 이렇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도 가는구나. 쟤도 가는데 나라고 안 돼? 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뭔가 이 정도의 기준은 가져야지, 이 정도는 내가 갖춰야지 라는 생각보다 제가 가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대학 들어와서, 그리고 계속 그 대학 과정들 중에서 많이 들어왔던 말일 텐데, 경험을 많이 해라.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놓치지 말고 계속 그거를 시도를 해보고 뭔가 내가 찾아보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장애, 비장애인 학생 다 떠나서 학생이라면 가장 안전한 울타리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정말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인턴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뭐 취업 프로그램 등도 많이 있을 거고, 뭐 토익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강사 강연이라던가 그 동아리 모임들 많잖아요.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냥 귀찮아하지 않고 나 시간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것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일단 안전한 공간 안에서는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주저앉아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누군가가 일으켜줄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교수님들도 있고 뭐 부모님들도 있고, 그리고 실수하고 못했다고 저를 탓하지 않거든요. 과정이야.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실수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도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존감 많이 떨어지고 되게 우울해지고 좌절감도 생기면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은 나는 이제 홀로 서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 안에서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겪고 축적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아끼는 사람이 돼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또 그래 쟤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춰진다면 절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누구나 너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귀하게 느껴야 나도 너를 귀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학생분들은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취업지원부 소속 이유진대리입니다. 작년 10월에 인턴으로 입사하고 12월에 정규직으로 최종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푼내기예요. 저는 청각장애인이고 선천성로 타고난 쪽이고요. 구화를 사용하고 말소리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모양으로 보고 위주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들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말을 잘하시네요 라는 거거든요. 말 주변 듣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청각장애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좀 놀라셔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하소더라다. 그리고 그분들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을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구직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단추에는 그게 좀 천천히 됐던 것 같아요. 처음 구직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청각장애가 있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에 비해서 저는 어떤 경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고 어떤 경험도 없었고 심지어 청각장애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저를 뽑을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회사 문을 두드려 봤는데 다 거절 받고 나니까 뭐라도 경험을 쌓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장애인을 채용하는 회사에라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일반 태움보다는 그래도 당해인을 태워야겠다라는 회사가 좀 나를 받아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단지 사무보도를 채용하고 있던 회사에 지원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첫 취업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정말 당해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해인을 많이 뽑아놓고 정말 간단한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지적장애인 분도 계셨고 지체장애인 분도 계셨고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 분들이 계셨는데 중요한 건 지적장애인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업무를 똑같이 시켰다는 거죠. 하루 종일 한 가지 일만 하면서 그렇게 3개월, 4개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그때 많이.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이걸 경험이라고 들이댈 수도 없고요. 여기 이 단체에서 나가봤자 어차피 나는 경험이 없는 상태 그대로일 텐데 이대로 나갈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긍정적인 뜻들을 좀 읽어보면서 그래도 버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텼어요. 그러다가 조직 개편이 됐어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가장애인 분은 회계팀으로 들어가고 지적장애인 분은 아무래도 장애 유형 특성상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고 지체장애인 분도 회계팀으로 들어가졌고 저는 컨설팅 디자인 팀이라는 팀으로 배치가 됐다. 그 단지의 산사분께서 저에게 일을 조금씩 주셨어요. 처음으로 엑셀 업무를 맡겨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업무를 쭉 수행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한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PPT 작성이라든지 하는 업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제안서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한 업무를 메인으로 맡게 됐어요. 그때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나씩 받으면서 메인 업무라는 걸 담당할 수 있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엑셀 업무를 맡았을 때 그거를 수행을 잘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일은 처음부터 저한테 온 게 아니었다. 다른 경쟁의 성가장애를 가진 분께 먼저 갔던 일이었는데 저한테 온 거예요. 그분은 다른 업무를 다시 하게 되고 저한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인터넷으로 엑셀 공부를 하고 좋은 결과를 냈던 그 계기 덕분에 저를 좀 좋게 봐주신 게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에 한 명은 꼭 있잖아요.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면 안 되고요. 단지에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서 필터으로 주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약간 친한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그냥 혼자 다니고 그랬었다. 사실 대학교를 가지 않으려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도학만 계속 해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도학을 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대학교에는 도움을 되돌아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에는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가 않았고 먼저 대학을 들어갔던 언니가 도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미의 불성실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굳이 비싼 등록금을 내서까지 대학교를 가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단지에 부모님은 제가 공무원 되기를 희망하셨고 저도 당연히 사회에 들어가려면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
밖에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공부나 하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일단 공부만 했고요. 원래는 대학을 가기 싫었다. 싫다기보다는 갈지 말지 되게 고민이 됐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도화를 해왔고 대학교에 들어가서까지도 화를, 이것도 비싼 돈 내고 할 생각을 하니까 굳이 가야 되나 싶은 거예요. 당시에 부모님도 그리고 저도 당연히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공무원 공부를 열심히 하다 그런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딴 길로 빠져들게 됐죠. 그 공무원 공부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았어요. 당연과 비당연이 같이 팀을 맺어서 해외 연수를 기획하고 일주일 정도 연수를 다녀오는 공모전이 있었다.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하게 됐는데 그렇게 공무원은 영영 갔죠. 그때 해외 연수 공모전에 합격해서 영국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오고 이제 생각이 바뀌죠. 그 처음부터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가기보다는 이렇게 세상이 넓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나니까 좀 다양한 세계를 접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무원 말고 일단 뭐라도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저는 취업지원부 소속이고요. 취업지원부는 당연히 취업활동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 구직자분이나 복지관들의 더 세운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부서 업무 전반의 일도 맡고 있고요. 당연공단의 사업 중, 우수 사업 중 등 추천 사항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요즘에는 면접 질문도 되게 어렵게 나오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먼저 취업에 성공했던 지인에게 요청을 해서 이 부분 이렇게 답변하면 괜찮을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고 많이 도와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다. 당연 근로 지원인제도에 대해서 써보았는데 제가 그 활동 사안 중에 당연 근로 지원인에 대한 연구 관련해서 활동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물어봐 주신 것 같아. 맨 처음에 자기소개를 시켜줬다. 근데 정말 당황했던 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냥 일분 자기소개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관점 세 가지와 또 무슨 내용이 안 나지만 또 무엇하고 해서 같이 자기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있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쩌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중간에 또 무슨 경보번인가 알림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요. 정확히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인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다. 내가 지인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소도 친한 지인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 지인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게 힘이 됐고요. 특히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언니들이 지체당해가지고 서울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인데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 저한테도 너도 대단하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준 게 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대단한 느낌이 들었다.
메일을 받았거든요. 일타 임용대단다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는 메일을 받았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기뻤다. 기쁜데 그 다음으로는 난감했다. 왜냐면 제주 중이었거든요. 다른 회사의 제주 중이었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데 다들 단지 인턴으로 있다 했더라도 그게 계속 고용이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지 말지 좀 고민했다. 일단 한국에 당한 고용분단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 저는 당연히고 하다 보니 어쩌다 장애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길을 한국 당한 고용분단에서도 계속 뭔가 연속적인 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첫 입사를 한 게 2011년도거든요. 거의 10년 됐는데 일단 회사라는 인정을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은 거잖아요. 학교나 집이 아닌 뭐 카페도 아닌 그냥 앞으로 내가 소속돼서 일하게 될 건물이라는 느낌? 그 느낌이 강했다. 내가 꼼꼼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만 이거다, 저거만 저거다 라고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고 그 표현 앞에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왜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애매한 기준을 내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까? 그렇게 조금씩 고민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그게 나중에 좀 더 커지는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규정 자체도 애매하다면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할까? 라고 고민해보고 하는 게 좋죠. 제가 인복이 있는 편인 것 같아. 그 교류 자체는 범위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계속 사귈 수 있는 게 내가 타고난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저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던가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지고 본부장님부터 해서 부장님, 사장님, 과장님, 대리님들 다 저한테 너무 고맙게 배려도 잘해주셔서 너무 고르기가 힘이 드나요. 근데 안 되나? 그 저의 사장님께서 말을 되게 길게 하는 편이세요. 말을 길고 되게 빨리 하세요. 근데 그분은 이 사건이 핵심이 뭐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같이 회의를 할 때 근로지원분이 부득이 자리에 없으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달라고 양해를 구해주시거나 저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되게 고마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투어를 구다주는 성격장애인 분이 찾아오시면 내가 던질 자격은 없지만 투어를 조금 알고 있다 보니까 간단한 투어 동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보람을 느끼고 내가 알선을 들었던 구직자분이 취업에 성공하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를 해오셨을 때 또 큰 보람을 느꼈고 그냥 일을 하나 끝냈다라는 순간마다 작은 보람을 다 느끼고 있다. 이거는 회사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당행공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이 정말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기획팀으로 근무할 때 단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분산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고서 작성 스킬, 이런 출전적인 업무 스킬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행공단 기준으로는 대인관계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대민 업무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대민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 구직자분이 오시면 상담을 하고, 혹은 군 업체분과 채용 요건들을 협의하실 때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본부에 근무하실 경우에 정부 측과 이렇게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다 별로야. 후회하는 건 없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 공모전을 다시 또 할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은 보람을 느꼈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됐던 계기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다를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합격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은 활동을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비장애인들이 하는 공모전을 수행하기에는 내가 청각장애인으로서 받는 시선과 편견이 너무 남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장애 관련 활동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이나 성격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걔도 사귀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사실 저는 어떤 구체화된 목표를 정해놓은 건 없다. 그냥 어제보다 더 나은 제가 되고 싶었고, 걸어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게 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 지금 일하고 있는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단 할까 말까 라는 고민이 든다면 무조건 해본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심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찾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참여하게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소통이 필요한을 관련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문자통역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뭔가 옆에서 요약이라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주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토끼자분이 블로그를 뜬 흔적을 찾은 거예요. 거기다가 문자성 되고, 혹시 저는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그 글로 토끼 본다단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뜻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섬세하게 고민해봐야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처음엔 만만하더라도 나중에 길을 볼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